안녕하십니까, 이표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이슈와 물가, 즉 금리에 관련된 이슈 중에서 저희가 물가 금리에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들고 왔고요. 그 부분은 글로벌 투자은행, 가장 유명한 투자은행들의 추정치와 실제 시장에서 발표된 2022년 1월 달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 부분을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 추정치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분포 바깥에서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도 여기였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투자은행을 지금 잘 모른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시면 되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QE 시대를 10년,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10년, 그리고 코로나 사태 10년을 하면서 13년 정도를 지금 저희가 QE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기준으로 뭔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QE를 끝내고 이제는 QT가 시작되는데요. 즉 타이트닝이 시작되는데 이 타이트닝에 들어왔더니 되게 특이한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한 미국 S&P 500 기준으로 10에서 15%가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채권, 미국 재무부 10년물 채권이 5% 가까운 또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우량한 자산이라고 하거나 안전한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향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한 자산이라는 것이 진짜 우량한 자산인가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럼 자산을 투자하면 안 되냐? 라는 부분도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글로벌 주식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저희가 연초 대비해서 실제 성과를 냈었는데 한 3에서 5% 성과를 냈었는데 그 성과를 난 자산들을 리뷰를 해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특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즉 지금은 QE보다는 QT가 시작되고 있는 사이클의 초입인 것 같다 라는 가정하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당연하다. 즉 유동성에 기반하지 않는 자산을 사야 되겠다. 그 유동성에 기반하지 않는 자산은 뭐냐? 그러면 그 자산을 골라낼 수 있는 기준은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계량적으로 그런 걸 뽑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량적으로 뽑아내는 프로세스 가운데서 딱 지켜봤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에 아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에 기반해서 그 자산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계량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경제학 상식에 비춰봤을 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자산 그리고 그 자산들의 타임 밸류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너무 많이 소비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이 100배다 성장성은 되게 높은데 PER이 100배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듀레이션이 되게 길기 때문에 시간의 기회비용이 너무 긴 것은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QE가 1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QT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지금은 일단 현재의 물가 수준이 7%대에 있기 때문에 7%대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미 연준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한 3% 이내의 물가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최소한 4번 혹은 8번 이상 올리면서 금리가 5% 이하로 떨어진 것을 한번 보고 3% 이하로 떨어진 걸 보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은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은 소요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런 QT가 들어오는 사이클 상에서는 지금 정상적인 유동성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자산들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저희도 실질적으로 모델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성을 두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성과가 났었고요. 이 부분은 짧게는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에서 3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투자 자산의 리밸런싱 즉 재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임프레임, 즉 시간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진폭, 그러니까 주가나 채권 가격의 어떤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힌트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또 요약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